안녕하세요. 네, 5월 종로 모의고사 해설을 하게 된 강북 종로 국어과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5월 모의고사는 6월에 있는 그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원 시험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5월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부족했던 것들을 더 보충해서 6월 모의고사를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현대시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대시 우선 출제된 작품은 우리 EBS에 있었던 나오는 우선 현대시 파트 먼저 보실게요. 가작품은 우리 EBS에 나오는 거사노라는 작품이고, 나작품은 이태준의 하단 두 개의 작품이 출제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3월, 4월 모의고사에서 이 첫 번째 공통점 찾기 문제를 좀 계속 틀리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가 요 문제 유형인데, 자, 우선은 가나 두 개의 작품이 있지만 나 작품이 좀 더 쉽고 짧은 작품이니까 첫 번째 가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번,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가 작품에 지금 색채 대비가 지금 가에 나타나 있지 않죠. 가에 우선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로 지우면 되겠죠. 가에 네 번째 줄에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색채 대비, 다른 색깔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에서 우선 해당 사항이 없고, 자, 바로 2번 선지, 계절의 변화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도 계절의 변화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역시 가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3번,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중심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가에서 시선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의 화자는 두 번째 줄 산을 향하여 앉아 있고, 그 시선이 계속 바뀌지 않죠. 그래서 가의 화자에서 가에서 역시 맞지가 않죠. 화자가 계속 산이라는 대상만 보고 있지 다른 대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선의 이동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서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그 가 작품 한 개를 가지고 우선 하나하나 지워 나가고 가에서 해당 사항이 있을 때 나 작품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대상 간의 대비를 통해서 특정한 삶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 가 작품 대상과의 대비를 확인해 보려면요. 가의 여기 앞부분, 여기 보면은 장거리하고 산, 두 개의 우선 대비가 있는데, 장거리는 사람은 맨날 변해 쌓이지만 이렇게 변하는 곳이고, 산은 태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늘 풀어오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대비가 드러나 있죠. 지금 대비가 드러나 있고, 그 뒤쪽 특정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이 맨날 변해서 쌓이는 거, 사람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가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가에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나 작품도 같이 확인해 보셔야죠. 자, 나 작품에는 그럼 대비가 어디냐? 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작품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위쪽 그러나 있는 부분 있죠. 그러나 있는 그 부분에 있는데, 자, 여기 보면 4층, 5층 나무의 석류,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4층, 5층 나무의 석류, 이것보다 나의 눈에는 오히려 지우고 다시 깨끗할 때 해보면 나의 눈에는 오히려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
지금 힘들게 키워온 이 성류보다는 봉선화가 더 아름답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노인이 열심히 기른 4층, 5층 나무 위의 성류 이것보다는 봉선화, 자연스럽게 자란 봉선화가 더 낫다. 이런 말이고 선지 4번에 삶의 태도의 부정적인 인식 노인의 삶의 태도, 노인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 지금 확인해 보셨죠? 다시 문제로 가보시면 문제 대생간의 대비를 통해서 특정한 삶에 대해 부정적 태도 가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나에서는 사람과 산의 대비 나에서는 성류와 봉선화 두 개의 대비를 통해서 노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5번 하나 보시면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5번처럼 이런 추상적, 두 개가 반대말이죠. 추상적, 머릿속의 생각, 구체적, 이건 뭐 실질적인 것, 이런 단어 나오면은 우리가 좀 막히잖아요. 추상적은 눈에 뭐 사랑, 우정, 이런 단어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 뭐 그 배를 매며 이런 것처럼 사랑의 의미를 배에 빗댔다 이러면 맞아 떨어지겠죠. 하지만 가작품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까지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1번은 바로 정답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가나 공통점 찾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잘 아는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지워 나가고 한 2개 정도가 남았을 때 둘 다 확인하면서 나 작품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근거가 매우 정확하게 지문 안에서 확인되는 것만 정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마무리했고요.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는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의 자연물은 우리가 아까 확인한 것처럼 산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속성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연물은 인간이 지닌 대상이 되어서 화자와 함께 일생을 보내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바른 품성으로 현실의 부조리함을 극복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대상, 공경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보기 확인했고, 자 그러면 이제 선지 보면, 이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보기 문제를 좀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선지들의 구성들을 보면 요 앞부분들 앞부분들 이 주어 부분은 시어를 그대로 옮긴 부분이니까 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되고 앞부분과 뒷부분의 대응 관계를 잘 살펴야 되죠. 주어부하고 서술부의 대응 관계. 자, 얘는 1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는 모습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역설적 태도로 볼 수 있겠군. 자, 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대응 관계를 보면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린다. 자, 이게 역설적인 태도는 맞아. 역설적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산에 있는데 산을 그리워하는 거는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역설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자, 요렇게 안에 숨어 있는 거. 안에 숨어 있는 거, 요것도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요것도 맞는지. 자, 요거는 맞는지를 선지 안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지문으로 지문으로 돌아가 보면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 전기를 그리며 산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나왔으니까 꿈 같은 산의 전기를 그리며 산다라는 거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건 아니죠.
시어에 항상 네, 요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보라고 했는데 앞에 뭐 산 냄새 특별한 거 없고 네, 뒤에 산 전기를 그리워하며 산다라는 거는 네, 산을 지향하며 살아간다. 라는 거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죠. 이 부분에서는. 네, 자, 그래서 네, 다시 네, 우리 문제로 네, 돌아가 보면 요 뒷부분의 설명은 맞지만 네, 이 부분이 네, 잘못돼서 네, 바로 네, 정답 1번. 네, 1번. 네, 1번 선지에 있어서 아마 쉽게 골랐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을 쓸데없이 쓴 사람들은 이 중간에 숨어 있는 현실의 부조리함 네, 요거는 못 보고 표현법만 생각해서 역설법 있으니까 맞아 네,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네, 맞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을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지가 길어질 땐 선지 끊어서 네, 잘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뭐 별로 고민할 게 없기 때문에 네, 이 문제 네,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3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네, 나작품 이태준의 화단이고 네. 자, 나작품 네,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쓰게 돼서 네, 우리 수필이라는 것은 필자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 네, 뭐 작품의 주제겠죠, 이게. 네, 이거를 드러내는 문학이니까 필자의 구체적인 경험이 뭐고 생각이 뭔지를 우선 읽으면서 찾았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의 주된 내용은 네, 나라는 사람이 노 주인이 화단을 열심히 가꾸는 모습을 보고 자, 그다음 이제 태도가 중요한데 억지로 아까처럼 우리 문제 1번 풀 때 나왔던 복숭아 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석류처럼 막 힘들게 화단을 가꾸는 거 힘들게 나무들을 막 비틀고 이렇게 가지고 힘들게 가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네,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정적 시각. 근데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다. 왜 그걸 네, 그렇게 하냐. 네, 그래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기본 네, 이 주제, 네, 필자, 나의 생각,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얘를 기준 삼아서 문제를 풀어야 네, 시간을 줄이고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파악된 사람은 이 문제가 너무 쉽게 그냥 딱 나오게 되죠, 답이. 자, 1번. 나는 화단의 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섭섭하게 여기는 노인의 심정에 공감을 드러냈다. 네, 벌써 딱 틀렸잖아요. 네, 여기 공감을 드러냈다라는 부분이 안 맞죠. 전체적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노인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공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정답이 1번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막 부분적으로 화단에 꽃이 시들어가는 사람 도대체 어딨나 막 이렇게 찾고 있으면 네, 시간이 네, 많이 걸리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살짝 고민스러운 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네, 3번. 네. 3번. 복숭아가 아니라 봉선화인데 복숭아라고 잘못 썼네요. 네, 봉선화. 자, 3번 선지 정도가 살짝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비가 온 후에 수근거림에서 빗물과 수돗물에 대한 다른 인식 네, 굳이 뭐 찾아보면요. 네, 3번 선지 네, 확인해 보면 자,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그저 하늘의 물이어야지 억도선생이 다 비를 맞아 하늘물이 의미가 있어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비 온 이후의 상황이고 그 앞부분에서는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앞에는 왜 수돗물 줬는데 왜 꽃이 잘 안 자라나, 파단이 왜 잘 안 자라나, 네, 나무들이 왜 안 자라나,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소나기로 비가 쪼르륵 내려가지고, 내린 이후에는 하늘물이 진짜지,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이거. 그래서 여기 확인됐기 때문에, 네, 다시, 네, 3번 문제로 와서, 네,
자, 여기 3번 표현은 네, 적절한 게 되죠. 자, 3번 문제는 네, 수필을 읽을 때 네, 주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 이런 주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필의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좀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은 읽다가 중간 정도 읽다가 문제 풀어야지 하면서 뒤까지 안 봐서 네, 주제 파악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 그 기준에 맞춰서 네, 문제를 푸시면 더 쉽고 빠르게 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네, 4번은 좀 간단한 문제야. 네, 기억은 북창을 열어고 네, 니은은 네, 물을 준다라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네, 자, 얘는 간단하니까 네, 북창을 열고 네, 산을 향해서 네, 산과 함께 하는 모습인 거고 네, 니은에 물을 준 다음에 소나들을 데리고 화단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막 굳이 이건 왜 하냐 이렇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네,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서 네, 기억의 뒤에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하면서 네, 산을 바라보면서 산과 뭔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나 작품에서도 물을 주는데 손자들, 네, 손자들까지 데리고 가서 공을 들이고 네, 그리고 화단을 막 가꾸려고 네, 하는 모습 네, 이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나왔으니까 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냥 빠르게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선 니은이 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니은은 뭔가 정성을 다하고 있지? 네, 정성을 다하고 있고. 자, 그러면 기억을 소통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산을 보고 향해 있다라는 거는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네, 정답 네, 2번.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비교적 쉬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네, 현대시 마무리하고 네. 시는 항상 전체적인 정서태도 요걸 우선 기본 바탕으로 하고 헷갈리는 선지가 있을 때는 네, 밑줄 앞이나 뒤, 시어 앞이나 뒤 네, 요거를 한 번씩만 더 확인해서 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푸는 네, 그런 연습을 하고 습관을 들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그 다음 작품 네, 한번 볼게요. 네, 소설은 비교적 뭐 쉽게 읽으면 다 문제가 풀리는 거라서 네, 그 다음 파트는 네, 고전시가 네, 우리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네, 고전시가 보겠습니다. 고전시가. 자, 고전시가 우리 EBS에 나와 있는 네, 우부가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네, 우부가가 아마 볼 때 아직 EBS에서 잘 정리를 못했던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부가 되게 뒤쪽에 나와 있거든요. 뒤에 실전인가 그쪽에 나와 있어서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것 같고 아마 시험 볼 때는 아마 좀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너무 길죠. 네, 너무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우리 그냥 모의고사니까 전체 작품 보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네, 여기서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좀 네, 너무 길어요. 네, 우선 문제 풀 때는 모르는 작품에 나오면 당연히 네, 보기가 주어지니까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보기를. 자, 그래서 보기를 확인했더니 네, 우부가는 경제적 몰락, 도덕적 타락, 유교적 규범의 파탄 등 현상이 나타난 조선 후기 사회상을 묘사함으로써 패가 망신한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교훈을 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가사다. 네,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이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유교적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 네, 이걸 보여준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철면피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인물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네, 이런 걸 되살려야 된다. 도덕적인 삶, 유교적 규범을 되살려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작품, 네,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네, 지금 뭐 읽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읽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로 우리도 네, 바로 봐볼게요. 문제.
자, 문제 22번. 자, 22번.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 니은, 디귿. 네, 지금 비판하는 대상, 이 작품이 지금 우부가인데 네, 우부가, 네, 우부는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리석은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네, 첫 번째가 개똥이. 네, 기억에 나오는. 네, 그 다음에 니은은 누구냐면 꼼생원. 네, 그 다음 디귿에 나오는 인물은 꽹생원이지, 꽹생원. 네. 이미 이름부터가 뭔가 부정적인 인물일 것 같지. 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인물 3명, 네, 비판의 대상 3명이 나왔고 이 문제는 이 비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요거네. 네, 자,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서 조금 귀찮은 문제야. 자, 우선 첫 번째 1번 네, 기역 개똥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물이다. 네, 어쩔 수 없이 개똥이를 찾아가야 되겠네요. 개똥이. 네, 자, 개똥이 사람들의 시선. 자, 여기 개똥이 다음 줄에 보면 시체 따라 의관하고 시체. 네, 모르는 단어 각주가 달려 있네요. 다행히. 네, 그 시대의 풍습. 네, 시대의 풍습에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자, 얘는 당시 사람들의 유행, 네, 이런 걸 따라가니까 결국 남의 눈만 위한다, 남의 눈만 의식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네, 이거는 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 맞네요. 네, 기억 확인됐죠? 자, 이제 다시 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네, 확인됐고, 자, 니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인물이다. 네, 니은도 또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니은 너무 길어. 자, 니은의 꼼생원은 여기 숨어 있는데 술 한 잔, 밥 한 잔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여기 친구 대접도 안 했네. 네, 친구 대접 안 했으니까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 네, 요게 되고. 자, 바로 꽹생원 가볼게요. 꽹생원. 자, 꽹생원은 어딨냐? 자, 꽹생원. 네, 꽹생원 그야말로 하우로다. 하우 아주 제일 어리석다. 이 말이고, 자, 꽹생원을 찾아야 될 거는 투전에 빠져 늙은 부모를 길거리에 내몰았다라고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보면 제 부모 몹쓸 행사 투전꾼은 좋아하며. 자, 요게 제부모 몹쓸 행사, 제부모에게는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투정꾼은 좋아했다. 가까운 부모에게는 제대로 안 하고 투정꾼만 좋아했다. 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선지 3번 확인해 보면 투전에 빠져 늙은 부모를 길거리로 내몬 인물이다. 3번 선지는 이것 때문에 늙은 부모를 내몰았다 이건데, 자, 여기는 늙은 부모는 함부로 대하고 지문에서는 투정꾼은 좋아하고 네, 이런 말이니까 네, 이것 때문에 늙은 부모를 길거리에 내모지는 않았지. 네, 그래서 3번이 네, 정답이 되네. 자, 답이 나와서 네, 4번하고 5번 좀 귀찮지만 네, 확인해 보면 네, 4번에 기역과 니은은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의 덕을 입은 인물이다. 또 꽁생원 가볼까요? 자, 개똥이 부모 덕에 여기 나왔죠? 부모 덕에. 네, 부모 덕에 편히 놀고 나왔으니까 네, 부모 그 덕을 받고. 자, 그다음에 우리 꼼생원도 제압의 덕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부모 덕 받네. 네, 얘는 아마 금방 확인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5번 선지 마지막 확인해 보면 니은과 디귿은 돈을 얻어서 가족을 수단으로 삼는 인물이다. 아마 요 5번 찾기가 조금 많이 귀찮았을 것 같아. 5번이 너무 근거가 멀리 있어서 확인하는 게 약간 좀 귀찮은 일이었죠. 자, 니은의 우리 꼼생원. 네, 꼼생원이 뭘 찾아야 되냐면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거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게 너무 멀리 있어.
네, 너무 멀리. 네, 어디 있냐면 한참 찾아야 되죠. 네, 비 아랫부분에 보면 비 아랫부분에 혼인 핑계 어린 딸은 100냥짜리 되었구나. 네, 요거 혼인 핑계 어린 딸은 100냥짜리 되었구나. 네, 이 부분. 네, 너무 멀리 있죠. 네, 근거가 좀 너무 멀어. 자, 디귿색. 마지막 꽹생원도 찾아야 되는데 꽹생원. 네, 꽹생원은 어딨냐면 여기 누이 자식, 조카 자식, 색주가 술집으로 팔아넘겼다 이 말이니까 네, 여기에도 지금 네,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나와 있죠. 네. 다시 확인하면 네, 5번 니은디귿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딸 그다음에 뭐 가족 이거를 팔아 넘기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네. 네. 자, 너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힘들죠. 네, 정답 네, 3번. 네, 3번이 되고 뭐 이 문제는 틀렸을지 몰라도 선지 구성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선지 구성. 그래서 이건 뭐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너네가 제대로 못 풀었어도 그러니까 선지를 볼 때 수전이라는 말 있어. 부모라는 말 있어. 그러면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앞뒤에 이 관계, 인과성. 네, 이것 때문에 이거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네. 그래서 인과관계, 선지에서 인과관계, 선후관계, 네, 이런 시간관계, 네, 이런 관계들이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네, 조금 더 네,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가서 네, 이제 그러면 23번 문제 네, 예로 넘어가 볼게요. 23번. 자,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네, 이것도 조금 귀찮은 문제가 되는데 넘겨야 되는데 안 넘겼네요. 자, A는 B와 달리 열거의 방법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네, 다시 돌아가서 A를 확인해 보면 네, A는 여기 사랑방에는 조방꾼, 안방에는 노구할미 다 이렇게 이게 다 여자를 조달해 주는 사람들이야. 조방꾼이나 노구할미. 네. 자,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명조상을 떠세하고 새도구멍 기웃기웃. 네, 계속 열거를 하고 있어. 쭉 늘어놓고 있어. 네, 그러면 B는 어떠냐? 네, B도 지금 계속 열거하는 부분이 나오죠. 엄막이며 보막이며 은짐이며 금점이며 내서 열거하는 부분이 나와. 자, 그럼 23번에 1번은 둘 다 맞는 거네. 둘 다. 자, A와 B 달리 아니고 모두 A, B 모두 열거의 방법을 통했기 때문에 네, 1번은 적절하지 않고 자, 2번에 A는 B와 달리 대꾸와 대조의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자, 대꾸와 대조인지를 또 A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A와 달리 A는 B와 달리니까 A만 잘 확인하면 돼. 자, A에서 대꾸가 어딨냐? 네. 자, 여기 이런 거. 후할 때는 박하여서 박할 때는 후하여서. 자,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네, 이 부분 네, 대꾸라고 할 수 있고. 네, 대조라고도 할 수 있죠. 네. 후할 때 후하게 좋아야 될 때는 야박해서 야박할 때는 후하여서 네, 서로 반대 단어니까 네, 대꾸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네, A에는 근거가 있어. 네, 하지만 B 부분에서는 뭔가 대꾸라고 할 만한, 대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죠. 네, 그래서 바로 네, 23번의 네, 정답이 네, 2번. 네, 이거 A는 B와 달리 A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니까 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고. 자, 3번. 네, B는 A와 달리 의태어. 네, 이건 시간 없으니까 그냥 확인하면 네, 순서가 바뀌었죠. 얘는 A에만 의태어가 있어. 기웃기웃 네, 이렇게 A에만 의태어가 있고. 자, 4번하고 5번 서리적 표현이 원래 고전 시가에는 많은데 네, 이 작품들에는 서리적 표현이 없고 네. 그다음에 5번 대화 오가는 방식도 아님. 네, 자, 그래서 네, 정답은 2번. 네, 이렇게 되네요. 2번. 네, 잘
하셨나요? 네, 그 다음 이제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24번. 네, 24번. A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요거 우선 1번 보면은, 네, 1번에 A에 저 화상을 구경하세. 자, 우선 화상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게 스님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네, 조선시대는 이제 불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님을 좀 하대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아유 저 화상 할 때 많이 쓰는 말, 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단어로 바뀌었죠. 이 작품은 부정적인 의미로 드러내는 네, 그런 표현이야. 저 화상. 뭐 구운몽 같은 데 나오는 화상은 긍정적인 의미지. 거기는 불교적인 어떤 소설이기 때문에. 자, 24번에 2번. 대상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불신. 자, B 부분은 네, 어디 있나요? 네, B 부분 주제 넘게 아는 채. 주제 넘다, 주제 넘게라는 표현이 불신하는 표현이니까 네, 맞고. 자, 3번. 대상의 행동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함. 자, 그냥 C만 보면 소문이나 들어볼까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아니죠. 네, 이 부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자, 일가의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 부지 거쳐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가더니 소문이나 들어볼까. 자, 이거는 지금 꼼생원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 네, 안악은 친정살이하고 자식들은 고갱살이가 고공 머슴이야, 머슴살이하고. 그리고 일가들의 눈이 막 눈으로 째려보고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알지 못한 곳으로 나가서 소문을 알 수 없었다 이 말이야. 소문도 알 수 없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다. 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3번은 호기심과 궁금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소식을 알 수 없다. 소문을 알 수 없다. 소문을 모른다. 이거지. 네, 그걸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네. 자, 나머지 4번, 5번 보면 4번 네, 리을 대상이 보여주는 인물의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얘도 살짝 헷갈렸을 것 같은데 네, 반어적. 자, 여기서 대장부의 결기로다. 자, 산 넘어 꽹생은 그야말로 하우로다. 하우가 가장 어리석다. 가장 우둔하다. 어리석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대장부의 결기야. 대단한 마음이야.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리석은데 실제 표현은 대장부야.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여기 반어적인 표현이 반어법이 사용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네, 그래서 4번 네, 맞는 말이고 자, 나머지 이제 다 했네. 5번. 네, 대상이 반복적인 거. 네, 거기 이 부분은 도망산에 묘를 썼나 저녁 굶고 또 나간다. 네, 또 있으니까 또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아마 잘 확인했겠죠. 자, 그러면 네, 24번 아마 3번, 4번이 살짝 헷갈려서 4번이라고 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네, 정답 3번.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 자, 25번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네, 보기의 내용이 되고 네, 선지들. 자, 선지들 보면 자, 우선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대응 관계를 잘 살펴가지고 네, 풀면 되는데 얘는 굳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네,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여기 안악은 친정살이, 고갱살이 아까 했었죠. 머슴살이. 몰락했네. 네, 지금 친정살이, 고갱살이 하니까 몰락한 거고. 네, 2번.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이거는 철면 표현 삶이네.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자, 투전이 도박하는 거야, 도박. 자, 방탕, 맞네. 자, 4번에 포청귀신. 포청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이에요, 경찰청. 그러니까 포청에서 죽었나. 듣도 보도 못하겠네. 듣도 보도 못해서 사라졌어. 네, 딱 맞아 떨어지지. 자, 5번 재상가의 청질. 네, 청질은 재상 집에다가 뭔가 뇌물을 바치고 높은 벼슬을 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청질은. 자, 근데 이거 도덕적 타락으로 통해서 유교적 질서가 무너진 사회상을 묘사하고 있다.
되게 그럴듯한데 뭔가 대응 관계가 잘 안 맞죠. 봉변하고 물러서는 게 유교적 질서가 무너진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자,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부분만 뭐 확인을 해 보면 A 다음 문단에 보면 확인이 되죠. 재상가에 청질하다가 봉변하고 물러서서 이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벼슬을 청탁하는 그런 장면, 벼슬 청탁으로 혼란스러웠던 사회상 이거를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거지.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는 아닌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네요. 5번. 네, 오늘 주로 현대시하고 고전시가를 많이 문학에서는 정리해 봤는데요. 네, 항상 그 막혔을 때 시어의 앞뒤, 근거. 근데 모든 선지들을 다 하나하나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선지들을 하나하나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좀 막히는 선지 3번, 5번 헷갈린다. 그러면 앞뒤의 근거를 바탕으로 고전 시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으면 근데 시어 앞뒤를 주로 봐야지. 시어 앞뒤. 뭐 아까 22번에 5번처럼 너무 멀리 근거가 있는 문제는 평가원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시어 앞뒤 근거를 확인하는 거. 이게 현대시든 고전시든 마찬가지로 요거를 잊지 말고 풀고 보기 문제에서는 선지 대응 관계. 아까처럼 주어부와 서술부의 대응 관계 이걸 확인하고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은 시어 앞뒤를 확인해서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실전에서는 요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 우선 문학은 마치고 그다음에 독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독서 지문 보겠습니다. 독서 세 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마지막까지 읽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못 읽은 사람은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약간 좀 생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자,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1문단부터 간단하게만 보면 1문단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우선 옆에다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작업기억. 작업기억이다. 작업기억이 인지행위가 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처리 체계. 우리가 뭔가를 암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자, 요걸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문단. 자, 2문단에서는 베들리의 작업기억 모형. 그 중에서 이 작업기억을 얘기하는 사람이 베들리고, 베들리가 작업기억 모형, 얘를 제시를 했지. 그래서 이 글은 주로 요거 중심 화제가 요거죠. 베들리의 작업기억 모형. 이게 뭐냐? 이거를 알려주는. 그런 글이고. 자, 그럼 이 작업기억 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세 가지가 의문 루프, 시간, 공간 메모장, 그리고 중앙 관리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 1문단의 내용이야. 2문단, 2문단에서는 이런 작업기억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작업기억의 성분, 아까 했었던 그 세 가지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구분을 어떻게 하냐? 기억에 대한 구분, 기억 성분, 구분하는 방식, 이걸 제시했죠. 이중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 이중 과제 방법, 이걸 통해서 구분한다라고 했고, 자, 3문단, 자, 3문단은 작업 기억 모형의 구성 중에서 의문 루프, 아까 시공간 메모장, 중앙 관리자 요게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 중앙 관리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 관리자. 자, 그리고 의문 루프, 또 시공간 메모장 다
중앙 관리자가 관리한다. 네, 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요 부분 네, 보면 자, 우선 즉각적 회상을 위해서 되뇌기와 같은 정보를 재순환하는 작업은 음운 루프. 음운 루프는 되뇌기를 하는 거네. 되뇌기. 자,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시공간 메모장. 자, 여기서 이거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됐네. 얘는 시각적인 이미지. 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3분의 2의 문제를 풀 때 시간 메모장은 우리가 시간은 시각적으로 요 3 플러스 3분의 2라는 기호를 인식하고 자, 중앙관리자한테 지금 기호가 3 플러스 3분의 2야. 네,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중앙관리자가 장기 기억에서 연산 규칙 이런 것들을 인출해 끄집어내. 아, 맞아. 이건 그러면 더하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인출하고. 자, 그래서 3분의 2의 값을 3과 더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고 자, 3분의 2의 값. 그러니까 여기 3분의 2라고 되어 있는 얘를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거야. 0.6666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구한 다음에 음운 루프가 잠시 유지하게 한다. 음운 루프가 뭐냐면 되뇌기잖아, 되뇌기. 머릿속으로 이 3분의 2 값을 잠시 유지하게 해. 자, 그러면 음운 루프와 시공간 메모장은 언어의 이해나 추론 등에 필요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정보 처리는 중앙관리자의 도움 없이 수행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중앙관리자가 되는 거고, 음운 루프는 아주 잠시간의 어떤 잠시 뭔가를 유지하면서 되뇌게 하는 정보를 되뇌게 하는 역할. 네, 시공간 메모장은 맨 처음에 시각적인 정보를 인식하고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네,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네. 네. 자, 그래서 3문단에서 네, 아까 베들리 작업기억 모형의 3가지 구성 요소들이죠. 중앙관리자, 음운 루프, 시공간 메모장. 네, 요거 중에서 네,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문단, 네, 4문단. 네, 4문단은 이제 음운 루프에 대한 설명이죠. 음운 루프. 네, 음운 루프. 자, 음운 루프는 뭐가 있냐면 네. 자, 음운 어디 갔냐? 음운 저장고. 넘어갔네요. 넘어갔어요. 네, 음운 루프는 네, 2가지. 음운 저장, 음운 저장고. 음운 저장고라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네, 조음 통제 과정. 네, 이렇게 조음 통제 과정. 네,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네, 얘는 음운 저장고는 짧은 시간 말소리를 유지하는 거. 네, 조음 통제 과정은 되뇌기를 하는 거. 네,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얘를 잠시 저장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조음 통제 과정은 가구나 네, 이렇게 뭔가 인식하게 하는 네, 그런 과정. 네, 요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음운 루프가 존재한다라는 어떤 대표적인 증거. 자, 음운 루프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대표적인 증거로 크게 4가지가 있다. 자, 그 4가지가 뭐냐면 네, 5문단에 나오는 음운 유사성 효과. 음운 유사성 효과. 네, 그 다음 6문단의 조음 억제 효과. 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의 단어 길이 효과. 네, 그리고 마지막 무심할 효과. 네, 이렇게 요 4가지들을 확인을 해 보면 음운 루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지. 자, 음운 루프.
다시 보면 네, 음운 루프 아까 좀 전에 거 다시 확인해 보면 네, 말소리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에 유지하고 음운 저장고에서 그리고 조음 통제 과정,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되뇌기를 한다.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어떤 실험 효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야. 네, 자, 구체적인 내용 간단하게 보면요. 네, 오문단에서는 음운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기억이 더 혼란이 온다. 네, 뭔가 기억하는 것, 되뇌이는 것을 방해한다. 요거고. 네, 육문단에 나오는 조음 억제 효과. 네, 조음 억제 효과는 중간에 뭐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그 되뇌이기를 방해한다라는 거지. 근데 더라는 때문에 조음 통제 과정을 지배되면서 이 조음 통제 과정이 지배되면서 잘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거고. 자, 그리고 단어길이 효과란 그 한 음절짜리가 기억이 더 잘 된다. 왜냐하면 4음절짜리는 조음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뇌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짧은 단어일수록 더 잘 외워진다. 네, 요거. 자, 그리고 마지막 무심할 효과. 자, 무심할 효과는 다른 소리를 들려주면은 기억 과제의 수행이 떨어진다. 자, 왜냐하면은 뭔가 음운 저장고에 들어가는 걸 막기 때문이다. 자, 요거네. 자, 그래서 네, 요거 지문이 살짝 정리가 안 되는 게 음운 루프에서 끝나버려가지고 지금 뭔가 완결성이 떨어져. 시공간 메모장에 대한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이 약간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문단 배들리의 작업기억 모형을 말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배들리 작업기억 모형의 구성 요소, 중앙관리자 음운 루프 시공간 메모장 이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관리자다. 자, 그리고 특히 음운 루프는 이 네 가지 효과에 의해서 음운 루프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글이었어. 정리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30번. 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음운 루프는 장기 기억과 관련된 언어 정보를 처리한다. 네, 1번 선지부터 좀 걸리죠. 장기 기억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여기서의 핵심은 음운 루프니까 요거를 잘 설명하는 데를 찾아가야 되겠죠? 네, 잘 찾아가면 3문단에 보면은 네, 나왔는데 3문단. 네. 자, 3문단에 여기 있네. 장기 기억에서 인출한다. 누가? 중앙관리자가. 네, 중앙관리자가 장기 기억으로 인출하는 거니까 잘못됐네요. 얘는 잘못됐네. 자, 위아래를 내가 잘 구별 못 해가지고 자꾸 오래 걸려. 자, 음운 루프 장기 기억과 관련된 음운 루프가 아니었죠. 중앙관리자였어. 얘는 중앙관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1번 틀렸고. 자, 2번 작업 기억은 순간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네, 자, 이거는 1문단에서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고, 네,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볼까요? 맞는지. 네, 1문단에서 자, 여기 보면 인지행위가 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처리 체계를 말하고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한다. 라고 나와 있네. 네, 확인이 1문단에서 정확하게 되고 있으니까 바로 2번이 정답. 아이고, 또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요 2번이 정답. 자, 3번. 작업기억은 장기기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작업만, 벌써 틀렸네. 이것만 하진 않지. 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3문단의 근거. 자, 4번. 중앙관리자를 거치지 않으면 작업기억의 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네, 3문단 마지막에 보면 낮은 수준의 정보 처리는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 잘못됐고. 자, 5번에 음운 루프 시공간 메모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정보를 처리한다. 아니지. 음운 루프와 시공간 메모장이 낮은 수준이라는 거지. 중앙관리자는 높은 수준인 거지. 네, 틀렸네.
네, 정답은 네, 2번. 네, 이렇게 되죠. 2번. 자, 힘들게 풀어보기는 했는데 네, 이런 그 독서의 첫 번째 문제, 네, 1번 문제는 막 사소한 내용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평가원 기준으로 해서 사소하지 않고 네, 좀 글의 중심 내용, 네, 주제, 네, 이런 것들을 묻는 편이야. 막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묻는 것 같지만 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 작업 기억이 뭐냐, 네, 이거를 묻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너무 짜잘하게 하나하나 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네, 전체적인 정의, 주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나와 있는지 네, 그걸 확인을 해야 돼. 부분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면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가지고 틀리게 되는 거죠. 네, 자, 특히 적절한 거 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네, 중심 내용, 네, 주제를 파악한다. 라는 거 아니면 핵심 내용의 정의 이런 거를 파악하는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세요. 자, 그 다음 거 문제 봐볼게요. 네, 치우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음운 루프에 관련해서 자, 음운 루프니까 5, 6, 7, 8문단 네, 이걸 가지고 푸는 거고 네, 생각보다 답이 빨리 나와. 네, 1번 기디치, 시비, 희지 라프당 모세니아보다 외우기 어려운 이유는 좋음 효과, 좋음 억제 효과에 의한 것이군. 아니죠. 음운 유사성이지. 네, 틀렸네. 음운 유사성이야. 음운 유사성. 음운 유사성 효과. 네, 얘는 금방 골랐겠죠. 비슷한 예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자, 나머지 2번 무시된 말효과에서 음악 들으면서 암기할 때는 가사가 있는 노래보다는 없는 노래를 듣는 게 좋겠군. 네, 그래서 공부할 때 가사 있는 거 듣는 거는 암기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야.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네, 자, 3번.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들은 문장의 글자 길이와 상관없이 상관 있다라고 칠문단 단어 길이 효과에 나왔고. 자, 그다음 4번에 노랫말을 흥얼거리면서 종이에 쓰인 문장을 외울 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시각적 자료가 음운부호로 저장되는 것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네, 자, 얘 시각적 자료의 문제는 네, 6문단 끝에 보면은 요거 나와 있죠. 네, 6문단 끝에 더 나오는 내용.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네, 이게 더 3호 4, 2, 8, 9 외우는 것이 넷, 다섯, 둘, 아홉 읽기도 어렵네. 네,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은 네, 단어의 길이가 이게 훨씬 더 짧죠. 네, 단어 길이 효과에 의한 것이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아마 2, 3, 4, 5를 확인을 안 한 사람도 꽤 있을 거야. 1번이 너무 명확하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 네, 1번. 자, 이제 32번. 네, 계산한다고 할 때 작업 기억 성분이 각각 하는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중앙관리자는 3 곱하기 4, 8 곱하기 4. 네, 맞나요? 네, 이런 계산식을 구한다. 네, 그치? 계산식을 구하는 거겠지. 중앙관리자니까. 자, 2번 시공간 메모장은 숫자의 모양을 보고 회상을 위해 되뇌기를 시행한다. 뭔가 이상하죠? 네, 지금. 여기 앞에 선지지를 보니까 얘네들을 구별하는 문제인 것 같아. 이거를. 자, 이걸 구별하는 것은 지워져 버렸는데 3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죠. 중앙관리자가 역할을 하고 음운루프는 되뇌기, 시공간 메모장은 시각적. 그러면 2번. 시공간 메모장은 숫자의 모양을 보고 여기까지 맞아. 시각적으로 이 모양을 보는 거니까. 회상을 위해 되뇌기? 틀렸어. 왜? 이거 음운루프가 하는 거니까. 음운루프. 네, 나머지는 맞지. 중앙관리자 장기기억 불러낸다. 네, 음운루프 잠시 유지한다. 3문단에 나왔고. 네, 5번에 정보를 전달한다. 3문단에 나와 있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잘못하면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정답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거 다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 지문에서 읽었던,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이 이런 문제의 개념이 2개가 음운루프, 시공간 메모장 2개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뭐야? 구별하는 거잖아요. 구별.
그래서 요 구별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풀면 되죠. 자, 33번. 자, 33번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우선 이문단, 네, 이문단의 그 작업기억 성분 구분, 네, 이중과제 방법, 네, 요걸 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네, 여기에서 실험을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자, 우선 1차 과제는 시각적 형태에 의한 시각적인 기억 과제이거나 글자폭 과제, 이걸 제시하고, 자, 2차 과제는 암상 과제, 네, 또는 심상 과제를 제시했다. 암상 과제는 네, 시공간 메모장과 무관한 반면에 일단 써볼까요? 뭔가 중요하니까 설명이 많은 것 같으니까. 네, 암상 과제는 시공간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 심상 과제는 의문 루프. 네, 의문 루프와는 상관이 없다. 자, 실험 결과 암상 과제는 시각적 과제 수행보다 아까 1차 과제에서 했었던 시각적인 과제 수행보다는 글자폭 과제 수행에 훨씬 더 여기서 간섭을 더 많이 일으켰다. 여기서 간섭을 더 많이 일으켰고, 자, 반면에 심상 과제는 반대였다. 반대였으니까 시각 과제, 1차 과제의 시각 과제가 글자폭 과제보다는 훨씬 더 간섭을 많이 일으켰다. 자, 이거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암상 과제는 글자폭, 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글자폭 단어의 길이 효과, 네, 의문 루프와 얘는 관련이 있는 거고, 의문 루프. 네, 얘는 심상 과제는 시각이 더 중요한 거니까 시공간 메모장, 네, 이거와 좀 더 관련이 있는 거네. 자, 그럼 이제 선지 볼게요. 자, 우선 이 두 개는 간섭을 일으켰냐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완전 다른 내용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네, 자, 여기는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보다는 간섭을 서로 간에는 일으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걸 좀 착각하면 이거 시각하고 글자폭 여기에서는 이게 더 간섭이 더 컸다, 간섭이 작았다 이게 있지만 지금 물어보는 암상과제와 심상과제와의 차이. 왜냐하면 선지들이 암상과제, 심상과제, 암상과제, 심상과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두 개의 차이는 지금 서로 관련이 없는 거지. 서로 관련이 없어. 자, 그래서 관련이 없는 네, 너무 딱 여기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이한 정신자원에 근거한 독립. 네, 암상과제는 의문 루프와 관련이 있고 심상과제는 시공간 메모장과 관련이 있어서 네, 두 개는 서로 독립적이다. 네, 독립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네, 2번. 나머지 고민되는 선지가 별로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문단에서 작업기억 성분이 사실 이런 하나, 둘, 세 개의 성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중과제 방법으로 한다. 네, 이중과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이한 정신자원이다. 의문 루프나 시공간 메모장이나 이 두 개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거죠. 네, 33번이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보기를 다시 네, 잘 정리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34번. 34번 이 은근히 좀 까다롭지. 네, 정답은 3번인데 네, 3번은 만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의 조작은 뭔가를 다룬다. 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드는이 아니라 다루는 네, 이렇게 바꿔야지 맞아.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되죠. 3번. 이렇게 되면 답이 2번 같은데 네, 정답은 3번이죠. 3번. 네, 됐고. 자, 독서가 우리가 가장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가원 시험 볼 때까지 독서 매일매일 하루에
네, 우리 일일 또 나눠주는 것도 있어서 그거 한 지문씩 보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하루에 한 2지문 정도 네, 꾸준하게 계속 읽고 네, 지금까지 계속 독서에서 뭔가 등급 구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네, 꾸준한 연습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선지를 잘 구별하는 연습 네, 이런 거를 좀 더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독서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6월 모의고사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네, 이번에 점수 나온 것 자체에 너무 뭐 걱정하고 실망하고 이럴 게 아니라 본인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파트, 뭐 고전시가 아니면 뭐 독서, 네,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그 사이에 좀 더 채워보고, 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시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것도 다시 한번 네, 잘 좀 계획을 잘 짜서 네, 6월 모의고사에서 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가 끝은 아니고 네, 6월 모의고사조차도 뭔가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점검하는 네,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서도 아마 부족한 부분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들 잘 보충해서 대비해서 네,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네, 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